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다들 랩탑이나 스마트폰, 콘솔 게임기는 자주 바꾸기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공유기는 뭔가 딱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안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ASUS ROG AI 라우터를 써보면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딱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한테는 이 3가지가 너무 딱 맞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품 먼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박스를 보고 저는 ASUS 랩탑이 온 줄 알았어요. 박스뿐만 아니라 제품도 크기가 진짜 큽니다. 안테나가 8개인데요.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올려두면 존재감이 상당해요. 무게도 2kg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공유기는 옮기면서 쓰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정하고 나면 이사를 가거나 교체하기 전까지는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쓰니까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TV 뒤쪽에 작은 선반을 설치해서 공유기를 올려두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기에는 다소 크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마음에 들었던 건 공유기는 보통 까만색이고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런데 하얀색 옵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집 분위기에 맞게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LED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꺼놓을 수 있기 때문에 꺼내놓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포트 구성을 보면 10GB 포트 2개, 2.5GB 포트 4개, USB 포트 2개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싸고 큰 공유기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와이파이 7 공유기가 나온 지는 조금 됐죠. 와이파이 6 때는 교체 수요는 많았지만 막상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와이파이 7은 공유기 수요도 체감상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 더 큰 문제는 이걸 지원하는 연결할 기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꽤 달라졌어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아이폰 16 시리즈,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요. 2024년 이후 노트북들도 인텔 코어 울트라가 탑재된 모델은 대부분 지원합니다. 게임기 중에서는 저도 쓰고 있는 플스5 프로가 와이파이 7을 지원해요. 게다가 플스5 프로는 에메로도 기기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지원 속도 측면에서 실제 체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에메로는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와이파이 6까지는 기기가 2.4기가, 5기가, 6GHz 중에 하나의 대역에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와이파이 7 에메로를 지원하면 이 기기는 세 대역을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대역을 이용하는 셈이니까 속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한 대역에 간섭이 생기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보완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체감 속도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와이파이 7부터 전 이중 통신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것도 이해를 위해서 와이파이 6와 비교를 해보면 와이파이 6까지는 반 이중 통신이었습니다. 반 이중 통신은 무전기처럼 나 말할게, 끝, 이제 너 말해 하고 번갈아 가면서 통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송신과 수신을 번갈아 가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와이파이 7에 와서는 전화기처럼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동시에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 게임을 할 때 지원 속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플스5 프로를 반드시 공유기에 하나의 포트를 할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 중인데요. 기존 유선 시스템과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플스 리모트를 최근에 애플 비전 프로와 연결해서 많이 사용 중인데요. 이때도 플스5 프로를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쾌적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와이파이 7의 변화점이 아파트 같은 주거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GHz 대역이 더 빠르니까 5GHz로 연결을 해놔도 벽을 하나 둘 넘을수록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저 멀리 화장실에서는 2.4GHz로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이게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는 여러 대역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대역 신호가 약해지면 나머지가 받쳐주기 때문에 벽을 하나둘 넘어도 속도의 변화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공유기를 안 바꾸는 이유는 바꿔봤자 체감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제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기기가 있다면 아주 손쉽게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유기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엄청난 포트 구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공유기가 상당히 고가의 시놀로지 와이파이 6 모델인데요. 애초에 나스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공유기인데도 불구하고 2.5기가빗이 최대입니다. 요즘 나스들이 전부 10기가빗 포트를 달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최대 속도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 공유기를 게이밍 용도로 한정 짓기 싫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10기가빗 2개, 2.5기가빗 4개, 1기가빗 1개까지 총 7개의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유기를 잘 보면 WAN과 LAN 겸용 포트가 2개가 있죠. 저는 외부망으로 10기가빗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2.5기가 포트를 WAN으로 사용하고 10기가빗 포트 하나에 NAS를 그리고 게이밍 데스크탑을 또 다른 10기가빗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부망에서는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된 모든 기기들에서 나스의 전체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유선이야 대역폭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 속도를 내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무선에서도 와이파이 6 때는 300에서 400mbps 수준이었는데 와이파이 7 기기에서는 속도가 1gbps를 훌쩍 넘습니다. 나스의 10기가빗 대역폭을 내부망의 모든 기기에서 나눠서 활용하길 원했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공유기가 없어요. 저도 시놀로지 공유기를 쓰면서 그 아래로 수백만 원짜리 10기가빗 스위칭 허브를 쓰고 그 아래로 다시 편집 시스템을 묶어서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확실히 기기 셋업도 쉬워지고 중복 투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유기 자체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도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스에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 없는 홈 어시스턴트 같은 허브 역할은 아예 공유기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나스와 용도 분리도 되고 연결성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감이 있겠죠? 이 공유기는 이름에 AI가 붙어 있죠? 요즘 AI 안 쓰는 사람 누가 있겠냐마는 공유기의 AI?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허울 좋은 마케팅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 진심이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로 보면 이 공유기 안에 NPU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2.1GHz NPU에 전용 램 4기가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I 연산만 담당하는 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라우터 코어와 AI 코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AI가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몇 가지 실제로 유용하고 인상적이었던 부분들만 보여드릴게요. 기존 공유기들에는 Qo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트래픽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조건 내 편집 컴퓨터가 우선이야, 속도는 얼마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해두는 거죠. 그런데 이 공유기는 QoE, Quality of Experience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QoS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AI가 지금 이 순간 뭐가 중요한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한 작업들에게 실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몇 가지 프로파일이 있는데, 만약 제가 홈 오피스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를 보다가 갑자기 화상회의가 시작되면 AI가 알아서 화상회의 트래픽을 우선순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QoS 같으면 게임을 하거나 대용량 파일을 옮기는 중에 화상회의가 시작되면 잠시 멈추거나 QoS 설정 자체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알아서 어떤 용도인지 파악을 하고 트래픽 우선순위를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특히 게이머는 당장 공감할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와이파이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주변 전파 간섭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AI가 자동으로 최적 채널로 바꿔줍니다. 개인적으로 더 감동한 부분은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의외로 전파 간섭이 많기도 하고, 또 집에 새로운 기기를 들이기만 해도 간섭이 생기기 쉽거든요. 기존 공유기는 이 채널 최적화 작업을 재부팅할 때만 했는데, 사실 공유기를 쓰면서 재부팅 종종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스캔되고 시각화되면서 자동으로 최적화 채널을 맞춘다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또 저는 IoT 기기를 별도의 SSID로 묶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쓸 수 있는 게스트망을 따로 두는 등 편의를 위해 네트워크를 나눠서 관리하는데요. ASUS 공유기도 초기 설정부터 네트워크를 나눠서 관리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기기 간의 상호 접근을 막으면서도 관리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ASUS ROG는 근본이 게이밍 브랜드잖아요. AI 게임 부스트로 100개 이상의 게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게임 트래픽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줍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아예 설정 없이 게임을 켜는 순간 알아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네트워크 관련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각 브랜드별 공유기의 메뉴를 찾지 못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ASUS 공유기는 AI 기반의 자연어 대화를 통해서 공유기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만 입력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서 네트워크 설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제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랩탑, 게이밍 데스크탑이나 콘솔 등등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기기를 쓰고 있는 분이라면, 또 나스를 쓰면서 10GB 대역폭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그러면서도 복잡한 설정 없이 알아서 트래픽 우선순위나 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써본 그 어떤 공유기보다 가장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공유기는 잘 안 바꾸는 기기잖아요. 한 번 사면 뭐 한 3, 4년? 사실 이것보다 더 쓰는 가정이 훨씬 더 많죠. 그 기간 동안 와이파이 7 기기는 계속 늘어날 텐데 한 번 구입할 때 제대로 된 걸 사두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내 최저가가 지금 약 113만 원 정도로 검색이 되는데요. 공유기에 쓰기 너무너무 비싼 가격인 건 맞아요. 그래도 기분 좋은 점이라면 미국 출시가가 899달러거든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부가세를 빼고도 약 135만 원입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한 몇 안 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모두에게 이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딱히 지연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불편한 적이 없었던 분들, 대용량 파일 시스템이 필요 없고 게임도 안 한다면 솔직히 이 공유기는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제가 강조한 포인트들을 각자 생활 환경과 네트워크 활용도에 맞춰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 진짜 존재감이 확실한 라우터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기능도 진짜 확실한 존재감이 있고 비주얼도 존재감이 확실하죠. 나 진짜 강해! 이런 느낌.